5조 정재민이고요. 오늘은 가공기업과 일미기업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1차 가공기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2차 가공기업, 그리고 일미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1차 가공기업의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정부는 동학농민운동을 수습할 수 없어서 이제 청군에게 지원을 요청하게 되고요. 텐진 조약으로 인해 일본과 같이 출병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학농민군은 외국군과 충돌하는 것 동학농민운동군은 외국군과 충돌하고 분쟁이 더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게 됩니다. 조선은 전주 화약에 따라 유정청을 설치하게 되고요. 유정청은 1894년 도종이 세운 임시기구로서 일본의 군사철수와 내정 개혁 발표를 요구한 임시정부입니다. 상황이 안정되자 수선은 청일군에게 철수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경복궁을 묻던 침범해서 청일의 도발을 가했습니다. 이렇게 청일 전쟁이 결과했습니다. 가보개혁의 전개 내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내정에까지 공격을 하게 되고요. 이 와중에 김은직 정부가 수립되면서 유정청을 폐지하고 군국기문처라는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군국기문처는 유정청을 이어받아 조선의 가보개혁을 추진하였던 조선의 최고 정책 결정입니다. 하지만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학농민운동이 주장하던 부산개혁안과 실제 가보개혁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동학농민운동에 주장했던 요구안들이 다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 주요 개혁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정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 연호가 폐지되었는데요. 광무라는 새 연호가 제정되었습니다. 또 개국기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개국기년은 연도법으로서 태택년인 1894년을 503년으로 신정했습니다. 그리고 6조를 8암호로 조직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이 사진 보시죠. 그리고 공무청이라는 오늘날의 검찰 기관을 신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제를 폐지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재무를 담당하는 각지 암호를 통해 재정을 유치했고요. 또 은본이 화폐제를 도입해 은의 가치를 기준으로 화폐 가치를 특정했습니다. 또 조세를 받을 때 쓰는 도량을 통일함으로써 기존 통민들의 불법 용역 이 가운데 있는 나무 통 사진이 도량형이고요. 이건 이제 세금을 집 같은 걸로 받을 때 이런 걸로 측정을 해서 받는 건데 이
개혁되기 전까지는 지역마다 노량명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많이 내고 어떤 사람은 적게 냈었는데 이제 이 개혁되면서 이 부평균을 해소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산노비와 산업이제를 모든 폐지했고요. 이는 당시 엄청난 10분 개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린 나이 때 결혼을 하는 조혼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재혼을 허락하는 과부 제도가 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끔찍한 고문과 또 이제 면자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다음 2차 과부 개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후에 일본 군사가 부임하고 이로 인해 회사 개혁문이 추출되었는데요. 이때 김홍기가 연립 내각 강경문의 연립 내각이 수립되고 군부 기무처를 폐지했습니다. 이때 고종이 홍범시사조를 선포하게 되는데요. 홍범시사조는 고종이 내세운 군대 개혁안으로서 청으로부터 독립 그리고 국민국 운영, 국정 분리, 재정 이원화를 중심으로 두는 개혁 조직입니다. 주요 개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의정부를 내각으로 먼저 정치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의정부를 내각으로 개편하고 8안을 7부로 개편하였습니다. 아까 바뀐 거를 또 바뀝니다. 그리고 조선의 지역을 지도로 개인으로 보시면은 원래는 조선 8부였는데 23부로 개편하였습니다. 또 이제 사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의 재판을 하는 재판소가 생겼고요. 지방 간의 서거권을 폐지했습니다. 이제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면 고종이 교육에 대해 발표한 교육도구조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또 한성사범학교라는 교육도서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음 을미기역을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을미기역의 배경에는 삼국간섭이 있는데요. 삼국간섭에 대해 말씀드려보면 청일전쟁에서 승리가 확실시된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야오동 반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러시아가 삼국간섭을 주도하며 일본의 야오동 반도 강화를 요구했고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하게 됩니다. 삼국간섭 이후 이제 조선의 조정이 개화파와 친러파의 연립 내각으로 등장이 되고요. 이때 왕은 임시 명성황후가 친러파와 결탁해 일본 세력 제거를 시도합니다. 근데 일본 세력 제거가 실패하고 임시황후가 시를 당합니다. 이게 바로 을미사변이죠. 을미사변이 끝나고 을미개혁에 대해 주요 개혁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먼저 태양력을 사용합니다. 태양력은 날짜를 세는 건데 태양의 주기를 태양으로 날짜를 세는 거고요. 권양이라는 영어로 다시 새로 집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서학부도 설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종두법을 시행하는데 이 종두법이 뭐냐면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의 고름을 사람한테 예방접종을 하듯이 집중하게 되는 건데요. 종두법도 시행했고 이제 유체사 설치와 단발령을 시행하게 됩니다. 마지막 결과인데요. 마지막으로 을미개혁이 끝나고 의병들이 죽고 일어서면서 다시 또 저항을 하게 되는데 실패를 겪고 고종이 러시아의 봉사관으로 도망가게 되는 아간파천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로 인해 김홍직 내각이 붕괴되고요. 개혁이 아예 중단됩니다. 결국
개혁은 실패하긴 했지만 저는 단순히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조선은 이 개혁을 통해서 실패하긴 했지만 어쨌든 개혁을 통해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노무제 폐지, 재정 일원화 등 아마 이 개혁이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면서 저는 평소 잘 못했던 한국사의 힘을 믿게 되었고요. 평소